네, BMW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계시다면 모터를 조금 더 보증 기간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목가 김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났더니 여기에 댓글로 아이 뭐야 이게 지금 BMW가 브러시드 모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브러시드 모터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게 또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BMW는 왜 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모터의 전문가 서울대학교 나왔지 기계공학 하셨지 게다가 모터의 전문 기업 로텀이라는 모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 기계공학과 아닙니다. 아 그래요? 디지털 정보 융합을 디지털 정보 융합. 네. 그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최우수 졸업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졸업상. 약간 이미지 좀 비슷 아닌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BMW 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아니면 더 좋은 거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러시드 모터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미니카 많이 만들어봤죠. 아카데미도 있고 타미야도 있고. 오 맞아 어렸을 때 저도 그거 만들어봤어요. 건전지 2개 이렇게 끼우고 맞습니다. 모터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모터를 좀 더 비싼 걸로 바꿔 끼우면 블랙 좀 더 모터. 빨라지고 블랙 모터 같은 거 그런 방식이 직류 브러시드 모터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군요. 보통 모터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정자에는 코일이 들어가고 회전자에는 자석이 들어가는데요. 직류 모터의 경우는 반대로 고정자가 자석이고 회전자가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터를 만들어 봤어요. 누구나 어렸을 때 모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뜯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 요 안에 가운데다가 코일을 감는 거잖아요. 코일 감고 그거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옆에 이렇게 다리 있고 여기 이렇게 돌면서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요 부품을 브러쉬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회전자의 그 극성이 바뀔 수 있도록 돌면서 극성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정류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브러시드 DC 모터라고 하면 회전자가 돌면서 브러쉬에 닿아 있는 극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면서 계속 자석이 밀고 당기고 하는 방향이 회전을 하게끔, 그래서 회전이 계속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모터를 브러시드 모터, 브러시드 직류 모터라고 하고요. 근데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즉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브러시드 모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많이 봤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브러쉬리스 DC 모터는 도대체 어떻게? 브러쉬리스 DC 모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DC라는 말이 들어가서인데요. DC는 모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이 직류라는 의미고, 그렇죠. 실제로 모터가 돌기 위해서는 모터 안에 고정자에 교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직류 전원을 받지만 인버터라는 부품이 안에 3개의 상이 있어요. 그 3개의 상을 6단계로 실제로 회전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을 우리가 인버터 혹은 모터 제어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전류를 계속 변화시켜서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기 위해서는 원리는 직류 브러시드 모터와 BLDC 모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긴 게 장점이에요. 일단 그런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브러시드 직류 모터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직류도 브러쉬 모터가 있고 브러쉬리스 모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얘기하는 교류 모터는 교류 인덕션 모터입니다. 교류는 보통은 교류 인덕션 모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 교류에는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다. 삼상 전원이라는 건 뭐야? 코드가 선이 3개입니다. 선이 2개짜리는 하나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는 중성이에요. 사실상 전기가 들어오는 건 하나입니다. 근데 선이 3개짜리는 3개가 다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원래 전기는 삼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발전기와 모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삼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류가 3개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엮으면 단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발전기에서 3개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원이. 네, 네. 그러면 발전기가 이렇게 돌면 요 3개의 선 중에 얘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얘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맞습니다. 얘가 올라갔다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물결을 치게 네, 되겠군요. 3개의 사인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요게 돌면서 요런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요걸- 그대로 주면은 그렇게 도는 거죠. 이 발전기가 도는 그거 그대로 맞습니다. 도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모터가 구조가 간단한 겁니다. 그럼 교류 모터는 이 도는 회전 속도가 이 발전기에서 발전한 그 속도랑 같은 속도로 돌겠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60Hz지만 거기에도 이제 속도 제어기 ESC라고 하는 속도 제어기를 달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 속도를 조절을 할 수는 있게끔 별도의 제어 장치를 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석과 자석으로 만들면 회전할 수가 없고, 그걸 회전하게 하려면 자석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회전 자개라고 합니다. 자석의 자개를 회전시켜 주면은 반대편에 있는 자석이 같이 따라서 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전자가 이렇게 돌려면 가장자리에서 이걸 같이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반발을 일으키거나 네. 그래야지 이게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전류 신호를 회전시켜서 실제로 자석이 도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 반대편에 있는 로터가 따라서 도는 거죠.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 부분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부터가 어려운 건데 일단 직류와 교류 자체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류는 건전지, 교류는 벽에서 나오는 전기.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직류가 모터가 2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브러쉬가 있는 모터는 싸구려, BLDC 모터는 그거보다 훨씬 고급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군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BLDC 모터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제어기가 굉장히 고속 연산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거기서 그걸 연산을 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기를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군요. 가상. 반도체가 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MCU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CPU가 들어가서 각 탕에 들어가야 하는 전류를 초당 수십만 번 계산을 하는 그게 있고, 또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연산돼서 나온 전류 변화량을 실제로 모터의 교류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버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거 닳잖아. 그리고 이게 접촉이 이쪽 극 됐다가 저쪽 극 됐다가 하면은 우리가 전기 여기 220V 딱 꽂아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전기가 퍽 하고 스파크가 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모터에서도 이렇게 돌면 거기 스파크가 튀겠네요? 네. 스파크로 인한 손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BLDC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우리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BLDC 사용하고 있고. 네. 자, 그래요. BLDC 같은 경우는 삼상이 이렇게 된다까지 알겠어요. 그럼 AC 인덕션 모터라는 건 뭡니까? 인덕션 모터 같은 경우는 자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모터입니다. 아니 이상하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건 양쪽에 이렇게 영구 자석이 있고 네. 가운데 여기다 코일 이렇게 감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영구 자석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 인덕션 모터는 말 그대로 인덕션, 유도 모터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도체에 자기장이 작용을 하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덕션 모터는 그리고 영구자석은 멈춰있을 때나 돌아가고 있을 때나 늘 일정한 자기장을 낼 뿐 보이죠. 그래서 영구자석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작은 전류만으로 회전시키는데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있는 반면에 완전 좋네요. 그러면 영구 자석이 있는 모터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력 효율 면에서 영구자석 모터로 돌아서게 된 거죠. 인덕션 모터는 안에서 생기는 모든 힘을 전류를 주어서 구동을 한다는 느낌인 반면에 영구자석이 들어간 모터는 영구자석이 어느 정도 힘을 보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꽁으로 전기를 먹네?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인덕션 모터만 쓰다가 네. 이제는 영구 자석을 쓰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킬로와트 시당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도 뒤늦게 영구자석 모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모델 3라든지? 네, 원래 테슬라가 인덕션 모터를 사용한 이유 중에는 뭐 자원 외교적인 어떤 마찰이나 아니면 환경 보호, 비용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일부러 영구자석 모터를 쓰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구 자석이라는 건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친환경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인덕션 모터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자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에 대한 좀 저항성이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에 차를 출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해도 지루한 차는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고출력을 강조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기에는 인덕션 모터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필요할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좋지만 평소에도 많이 먹는다. 기본적으로 먹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격이 큰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성능으로 놓고 보면 인덕션 모터가 더 좋을 수 있고 효율로 놓고 보면 연구자석 모터가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느낄 때는 연구자석이 딱 있으면 게다 슬립이 없고 나간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강한 힘을 한 번에 빡 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까 슬립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슬립이 나는 모터가 어떻게 더 셀 수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한 거는 결국 제어 기술이거든요. 자 그래요. 그럼 현대는 연구 모터를 쓰나요? 비동기 모터를 쓰나요? 현대는 연구자석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앞뒤 다 연구자석을 써요? 사실 그 전에는 좀 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인덕션 모터를 쓰는 그룹과 연구자석 모터를 쓰는 그룹이 갈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연구자석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효율을 더 중시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멀리 가는 차가 중요하다.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더 멀리 가려면은 결국은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연구자석 모터를 쓰나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BMW가 브러시드 모터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DC 모터에 브러시드, BLDC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싸구려가 브러시드 모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싸지? 게다가 수명도 짧지? 스파크 튀지? 누가 봐도 이 BLDC에 비해서 이건 싸구려 모터다 라고 인식되는데 근데 왜 BMW는 이 싸구려 모터 같은 그런 걸 쓴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모터의 종류를 얘기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BMW가 사용한 모터는 그냥 브러시드 모터는 아닙니다. 브러시드 모터는 말씀하신 단점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거 말고는 큰 장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지 보수가 오히려 자동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동차를 분해해서 이거를 교체하거나 하는데 훨씬 더 공수나 공임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내구성도 형편없고 거기서 가루 같은 게 날려와서 이 로터를 붙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에선 사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BMW의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모터긴 하지만 브러시드 모터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른데? 왜냐하면 일단 BMW의 모터는 WRSM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와운드 로터 싱크로너스 모터. 와운드라는 말은 감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건선을 한다는 얘기고요. 로터에 건선을 한 동기 모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돌아가는 부분을 로터라고 하는데 바깥쪽에다 감는 방법도 있고 안에 도는 부분에다 감는 방법도 있는 거군요. 둘 다 감는 방식을 쓴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인덕션 모터랑 약간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양쪽 다 코일이에요. 네. 근데 이건 인덕션 모터랑은 다르다. 네, 인덕션 모터 같은 경우는 오호. 바깥쪽에 있는 고정자에서 그 로터 회전자 쪽으로 유도 전류를 줘서 그 회전자가 돌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전기가 원래 흐르는 애가 아닌데 바깥쪽에 애가 전기를 막 쏘니까 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나도 전기를 띠게 되는 맞습니다. 간접적인 회전 방법이군요. 근데 WRSM은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PMSM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로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을 전자석으로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석을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체가 계속 전류를 공급받으려면 결국은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MSM의 구조인데 그 연구 자석 모터와 거의 동일한 구조인데 로터에 있는 연구 자석을 전자석으로 바꿨다. 보통은 도는 애가 연구 자석이어야 되는데 네. 얘는 도는 애가 전자석이다. 하지만 브러시드 모터는 아니라는 게 브러시드 모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정류자의 유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는 이 회전자계를 만드는 방식이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정류자가 있느냐 아니면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정류자이냐. 그러니까 BLDC 모터를 제어하는 ESC가 논리적인 정류자라고 할 수 있죠. 물리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정류자는 DC 브러시드 모터. 즉 WRSM 모터는 PMSM의 구조에서 로터에 있는 연구 자석을 전자석으로 바꿨고 그러기 위해서 브러쉬를 통해 전류를 공급해 준다. 여기까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BMW가 브러쉬 모터라는 말을 아예 안 썼구나. 그러니까 브러시드 모터라는 그 말 자체는 브러쉬가 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모터 분류상으로는 보통은 브러시드 DC 모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브러쉬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소모품, 마모되는, 스파크가 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단어를 저 같아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 부분이 브러쉬라는 게 있긴 한데 진짜 브러쉬 리스냐? 라고 하면 브러쉬 리스는 아닌데 어쨌든 브러쉬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류자 플러스 브러쉬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걸 모터 구분상 브러쉬드 모터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류자가 없는 브러쉬가 있는 모터가 정확한 표현인데 그 두 개가 원래 네. 한 세트였는데 네. 그러니까 정류자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요. 다만 브러쉬가 있고 그 브러쉬가 회전자에 있는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정류자가 아니라 슬립링입니다. 아 그럼 그 부분은 정류자가 아니라 슬립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슬립링을 브러쉬로 감싸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구조적으로 딱 머릿속에서 보여지는 거는 뭔가 닿아서 도네? 닿아서 돈다는 거는 결국에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에 거기 미세먼지 같은 게 나오고 그게 모터에 어쨌든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마모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DC 브러시드 모터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회전이 깔끔하게 전류를 준 거를 얘가 먹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석 밖에 있는 코일에는 전자기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퇴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발전기와 아까 동일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터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모터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먹어서 도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발전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회수하는 게 회생제동이고요. 저희는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내가 전기를 쏘고 있는데 거꾸로 저기서 전기를 쏜다고 넣고 있는데 제가 반대 전기가 계속 생기면 그러면은 그게 상쇄되겠네요. 튑니다. 좋은 말씀하시는 게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류를 공급할 때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야 그 차이만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손실이 생기는군요. 네, 항상 전자기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생기거든요. 유도가 됐을 때. 내가 전력 넣은 거에 반대 방향의 전력이 나온다. 이건 좀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가 생겨서 정류자나 브러쉬가 많이 소손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지만 WRSM 모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류를 계속 주되 전류의 세기만 조절을 합니다. 전류의 세기를 조절한다는 거는 로터에 있는 전자석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만 조절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WRSM 모터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진 모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도대체 BMW는 이렇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브러쉬를 쓰는 거, 사실 브러쉬라는 거 다른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짧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브러쉬가 정류자 있는 이 브러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명이 길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현재 내연기관 차에도 브러시드 모터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터. 맞습니다. 물론 스타터 모터는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브러시 모터를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브러시 모터도 소재가 많이 발달해서 카본 브러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한 상태지만 그래도 BLDC 모터에 비하면 수명이 현격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WRSM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쓰지만 정류자가 아닌 슬립링을 쓰기 때문에 스파크가 튀지 않고, 그래서 마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단순히 BLDC와 비교하면 수명이 짧지만 수십 배 차이는 아니고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 DC 브러시드 모터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이유는 없겠네요. 사실 네. 그거하고 같은 방식이 전혀 아니고 주된 손상의 원인인 스파크 같은 건 없고 그리고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거의 그다지, 어쨌든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만큼은 달릴 수 있는 그런 모터로 설계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디어 통상적으로 자체는 20만 킬로미터 이상의 수명은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MW 모터의 경우에. 그래요? 실제로 이게 DC 모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당연히 아니고, 일단 DC 브러시드 모터는 아닙니다. 구동하는 방식은 PMSM 모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BLDC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다. 안에 있는 요거만 연구 자석이 자석만 전자석으로 바꿨다. 도대체 왜 바꾼 거야? 이거 원가 절감 아닙니까? 히토류를 덜 쓰기 위해서다, 환경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히토류 안 썼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긴 하죠. 결국에 중국에다가 손 내밀어서 중국에서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가. 다만 제조 원가가 더 저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석이 비싸기는 하는데 이미 지금도 그렇게 자석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연구 자석을 전자석으로 대체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까지 낮아지기는 힘들고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인덕션 모터라면은 좀 쌀 수 있겠네요. 네네. 그건 확실히 원가 절감의 효과가 클 텐데, 근데 이 경우는 원가 절감까지 보기는 조금
조금 어렵다. 네, 그냥 넣어놓고 그냥 쓰는 연구자석이 아니라 구동을 해주고 제어를 해줘야 되는 전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더 싸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게다가 값도 비싸. 근데 왜 도대체 이걸 썼냐는 거죠. 네, 일단 클러치가 필요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클러치? 모터에 클러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터는 발전기와 구조가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쵸. 모터가 구동되지 않을 때, 이를테면 코스팅,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타력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석 앞에서 코일이 돌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회생제동으로 쓰면 좋지만 회생제동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클러치를 써서 파워트레인하고 바퀴를 완전히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아, 모든 전기차가 회생제동을 하지 않으면 이 클러치가 작동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과충전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클러치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WRSM은 연구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석의 전원을 끊어버리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아, 클러치가 없이 네, 작동될 수 꺼버리면 있다. 클러치로 끄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 이제 가속 페달을 뗐을 때 전기차는 이렇게 감속되잖아요. 그거 없이 가솔린 차처럼 발을 딱 뗐을 때 그냥 쭉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지금까지는 모터를 클러치로 떼버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도 단계 하나가 좀 줄어든다, 부품 하나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클러치로 뗐다고 해도 실제로는 안에서는 돌고 있고 불필요하게 여기서 계속 열도 발생하고 이런 손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회전하는 사용되는 그 빈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수명을 더 길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회생제동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치로 끊거나 아니면 회생제동을 받거나 회생제동은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회생제동의 단계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전류를 일부 주입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받으면서도 오히려 전기를 집어넣는다고요? 네. 모터처럼 사용되면서 동시에 발전기처럼 사용되는군요. 네. 와, 놀랍습니다. 이게 저는 네. 모터 됐다, 발전기 됐다 이렇게 둘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발전기도 돌리면 그냥 전기가 나온다기보다는 필요한 출력에 맞게 전류를 주입해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집어넣어요? 네.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면 어떤 것도 완전한 발전기가 없고 완전한 모터도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 다 발전과 가동을 둘 다 하는 거네. 네, 자석 앞에서 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니까요. 회생제동은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더 강한 거? 보통 연구자석은 1.4 테슬라에서 최대 2 테슬라까지 낼 수 있는 걸로 되어 아니 있는데요. 아무리 테슬라이지만 자꾸 테슬라 그러세요. 테슬라는 자속이라고 하죠.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자동차 테슬라가 아니고 네. 모델 네. S, 1 모델 S 이런 건 줄 알았네. 연구자석은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도 최대로 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고 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감자, 자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있지만 전자석의 경우는 강한 전류를 줘서 더 큰 자속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큰 토크를 낼 수가 있다는 말이 되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센 연구 자석을 갖고 와봤자 전자석만큼 셀 수는 없다. 맞습니다. 안에다가 아무리 로터를 더 센 거를 넣고 더 빠르게 달리기 싶어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는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사실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자력이 약할수록 좋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약자계 제어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 즉 전류의 세기는 토크에 관여를 합니다. 처음에 차를 출발시킬 때 초반 가속력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 경우에 전자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더 센 출력을 낼 수도 있고요. 강력한 출력이 네. 가능하다. 그리고 고속 회전을 할 때는 전자석을 약하게 해서 별도의 약자계 제어 같은 복잡한 제어 없이도 적당한 토크로 적당한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적은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와, 이렇게까지 장점이 있었구나. 거기서 이제 연구자석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구자석이 가만히 있어도 힘을 내어주는 건 좋지만 온도에 따라서 자기력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전기 모터 같은 게 열이 점점점 올라가니까 성능이 네.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 맞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아니면 고토크를 낼 때는 전류를 많이 주게 되면은 손실은 결국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열이 그만큼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영구 자석은 한 80도 정도부터 부분 감자가 일어납니다. 다만 부분 감자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자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영구적인 감자가 됩니다. 영구 자석이 자석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되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온도면은 140도에서 200도 사이로 다양한 규격의 영구 자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모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열과 냉각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걸 볼 때 전기차에 무슨 냉각수나 앞에 그릴 같은 거 이렇게 뚫어서 뭐 저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냉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전기차다. 가장 중요한 게 냉각입니다. 모터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결국에 열을 식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군요. 거기서 이제 영구 자석이 열에 약한 부분도 있지만 영구 자석이 단점이 멈춰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동일한 자기장은 내뿜는다. 그렇죠. 뭐 영구 자석이 갑자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진 않을 거잖아요. 오, 맞죠.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모터의 경우는 회전수를 높일수록 유도 전류가 커집니다. 즉 발전기를 빨리 돌리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듯이. 모터가 빨라지면 거기서 전기가 자꾸 나와요. 맞습니다. 계속 빨리 돌릴수록 계속 전기가 나와? 네. 근데 문제는 고속으로 회전할수록 이렇게 유도된 역기 전력이 세지기 때문에 더 높은 전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어를 더 복잡하게 해야 되고 전문 용어로 약자계 제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구 자석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영구 자석의 힘을 뭐 어떻게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거를 사실 제어하는 방식이 벡터 제어 방식인데요. 그것 때문에 고성능의 CPU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어 방식도 복잡하고 이거를 약자계 제어를 한다라고 해도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 많은 전류를 쓰게 됩니다. 즉 높은 토크를 저속으로 돌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자석이 세면 셀수록 이득을 주지만 고속 회전을 할수록 자석이 이제 방해하는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석이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되는군요. 저는 모터는 그냥 전원을 공급하면 그냥 일정하게 그냥 쭉 그냥 힘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터도 엔진보다는 넓지만 실효 출력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약자계 제어라는 걸 했었는데요. 만약에 영구 자석을 쓰지 않고 전자석을 쓰게 된다면 전자석의 힘을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저속에서 큰 토크를 낼 때는 전자석을 큰 전류 구동을 하면 되고 또 고속으로 돌릴 때는 전자석의 힘을 약화시키면은 오히려 낭비 없이 열을 내지 않고 고속 회전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의 구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터 그래프 보면 사실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고속으로 갈수록 생성되는 유도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를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전류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한 만큼 출력이 높아지지만 이제 자기 포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줘도 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런 모터를 내놨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고속 회전할 때 그렇게 유도되는 전류가 커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약자계 제어라는 방식을 쓴다고 했는데요. 약자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미 쓰고 있지만 다만 그 제어를 할 때 정확한 회전자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전류를 공급을 해주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센서가 오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제어를 못하는 순간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발전된 엄청난 전류가 제어기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 현상 때문에 제어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기가 갑자기 주행 중에 터져버리는 거군요. 그러면 더 이상 구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안전 마진을 둬야 되고, 그게 열하고도 동시에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은 항상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손실이 전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돌릴수록 그런 위험이 커지고 열과 전류 스파이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인 성능에 비해서 좀 한계 마진을 크게 둬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모터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모터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모터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모터 문제 있지 않냐? 그 문제는 WRSM이라는 모터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터 방식이 설계 결함이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커뮤테이터는 없지만 네, 슬림링과 브러쉬의 구조가 아직 좀 미숙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좀 더 개발될 부분이 있다는 점, 혹은 이게 BMW가 밝히기에는 이 브러쉬를 교체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공정으로 가능하다라고는 했어요. 다만 그거는 모터를 분해했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 이 모터가 그냥 차에 장착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형태로 들어가다 보면은 차에서 모터를 다시 꺼내는 데까지 분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거 분해해? 차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그것도 엔진도 마찬가지죠. 엔진도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타이밍 벨트 갈 때 손 닿는 곳을 쓱쓱 열어서 바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설계된 차의 경우는 다 드러내야 엔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는 그런 어떤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BMW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터 이슈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에러도 있을 수 있고 고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장이 있더라도 그게 WRSM 모터의 애초의 개념상의 문제는 아니다. WRSM 모터라는 것은 충분히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방식 그리고 미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이 퍼포먼스라든지 효율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인데 BMW 모터가 좋은지 나쁜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이 방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방식은 아니다. 더 장점이 많고 미래적인 방식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모터의 구동 영역이 생각보다 좁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멀티모터입니다. 멀티모터가 뭐죠? 듀얼이나 트리플 모터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동차 앞에 모터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요걸 그게 같은 스펙의 모터를 써서 1+1은 이 개념은 아니고요. 가속용과 항속용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용 모터는 효율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단시간에 빠른 출력을 내는데 더 적합한 모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항속용 모터는 출력은 크게 필요 없지만 더 효율적으로 먼 거리를 가기 위해 만들어진 모터이기 때문에 가속용과 항속용을 구분해서 만들게 되는 이유가 한 모터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그 이유는 영구자석을 씀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서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구자석 대신에 제어할 수 있는 전자석을 사용했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모터를 갖고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모터 두 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뭐 사륜구동의 경우도 한 동력원을 프로펠러 샤프트를 쓰는 것보다는 두 개를 쓰는 게 낫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쪽의 어떤 가능성을 BMW는 본 게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영구자석이 단순히 비싸거나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영구자석을 대체했을 때 전자석이 더 좋은 특성을 줄 수 있다가 저는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어내는 장점이 더 많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브러쉬드 모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 WRSM이라는 거, 이제 WRSM 모터가 BMW가 시작이고 더 많은 메이커들이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유럽 쪽은 BMW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기사를 보면 심지어는 현대조차도 WRSM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결국에 현대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브러쉬드 모터와 WRSM 모터의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브러쉬가 들어있다고 해서 브러쉬 모터는 아닌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새로운 방식이고 네,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까 그리고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간 고급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현대차도 심지어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뭐 절대로 BMW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BMW가 지금 에러율이 높다고 해요. 게다가 모터 보증 기간이 3년에 6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댓글로 2년이에요 2년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BMW가 어떤 품질의 모터를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BMW에서는 이것에 대한 보증 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고장 안 난다는 거 확신이 있다면 그럼 늘려줘도 되잖아. KGM 못 봤습니까? KGM은 10년 100만 킬로까지 보증해 준다니까요. 네, BMW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계시다면 모터를 조금 더
보증 기간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안심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첫 도입이라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네, 첨단 모터 전문기업 로톰의 강창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덕션 모터는 고정자와 회전자가 둘 다 코일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정자에 먼저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거기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 회전자의 그 농형 코어라고 하는 그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지금 말씀은 인덕션 모터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전자에 있는 코일을 상관없이 있는 코일만 정해주고 앞에 있는 코일이 가는 이 전기가 서로 전기하고 내가 그게 전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인덕션 모터 같은 경우는 그 무조건 모터를 영역도 같은 경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작하게 유효가 사실 쓰레기가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만들어주는 회전자의 속도만큼은 안 되는 것도 이게 따라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